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인투더나잇 GB 진행한 이은성 기자라고 하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갈재민 감독님과 더 모노톤즈 멤버들 오셨습니다. 환호로 반겨주셨는데요.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간단하게 해주시고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봐요. 네. 요즘 날씨가 안 좋은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영화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승호입니다. 아무쪼록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조입니다. 보컬 지망생이었다가 이제 보컬이 됐어요. 저희가 출연하긴 했지만 이건 갈재민 감독님의 작품인 만큼 감독님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더불어 모노톤즈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막내 하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노톤즈에서 드럼 치는 최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영국 순회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시고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나면서 반갑고요. 일단 이 영화를 요약하자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보컬 찾아 산말리, 보컬 찾아 고생, 고생 스토리 이런 얘기들로 축약할 수 있을 정도로 모노톤즈를 아셨던 팬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더 흥미롭게 혹은 가슴 아프게 지켜보셨을 테고 모노톤즈를 몰랐던 음악으로만 접했던 분들에게는 조금 신선한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갈재민 감독님은 차승우 씨와 중학교 동창으로 계속 친구로 지내셨고 더 전에 밴드였던 더 뮤지아너스의 뮤비도 촬영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이거를 다큐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과정들은 조금 다른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그 친구의 얘기를 찍는 건 더 어쩌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큐 출발점에 대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이제 20대, 10대, 20대 그때 어떤 록 밴드에 대한 판타지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판타지들을 가지고 있다가 문샤이너스 활동할 때 승우가 이제 어느 날 공연에 제가 놀러 왔는데 승우가 이 밴드 이제 그만둘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고 새로운 밴드를 결정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처음에 그럼 기록을 한번 남겨보자. 이제 새로운 밴드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앨범 내고 활동하는 거 제가 시간 될 때 한번 기록을 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 친구라서 더 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10대, 20대 그때 음악을 좋아할 때 승우는 약간 저한테는 약간 독보적 캐릭터였고 되게 저한테 이제 큰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뮤지션으로서. 그래서 이제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 친구의 어떤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록을 한번 남겨보자.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마이크 드신 김에 감독님께 하나 더 여쭤볼까요? 원래 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인투더나잇이라는 제목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트라 젠틀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이름을 바꾸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물론 근사하게 잘 어울리는 제목이지만 울트라 젠틀맨 이제 맨 처음에 밴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밴드 이름이 뭔가 요즘 세대에 어울리지 않는 신차들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제목으로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첫 번째 시작에 밴드 멤버들이랑 관계자들끼리 시작을 하고 나서 어느 분께서 인투더나잇이 제목이 더 어울릴 것 같다 해서 저희 그거에 수긍을 했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는 차승우 씨와 최윤로 씨만 답해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 밴드 입장에서는 사실 음반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가장 간편한
방식이긴 하죠. 음악으로 이 팀이 어떤 팀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 팀들인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팀인지를 보여주는 게 제일 빠를 텐데 그 과정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분들이 뭐 독립영화제나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도 영화를 보셨지만 오늘 또 보시는 걸 보고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라는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찍는 과정 자체는 결심이 필요한 것이었고 멤버들 사이에서는 누구는 찍고 싶은데 누구는 찍기 싫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과정들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멤버 간의 이견은 좀 없었어요? 이견 같은 거는 없었고 방금 갈재민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처음부터 이거를 작품으로 뭐 이걸 촬영을 한다 뭐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냥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카메라와도 되게 친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선가 갈재민 감독이 이거 지금까지 기록으로 계속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이쯤 되면은 이걸 영화로 한번 풀어보는 게 어떨까 싶다 이런 바람을 밝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영화화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간에 뭐 카메라에 친숙해져 있던 터라 그렇게 이질적인 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최영모 씨도 혹시 첨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영화가 나오는 건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찍으셨는데 이게 찍을 때 워낙 이제 성품이 편안하신 분이라서 제가 처음부터 너무 형이 좋아서 같이 오시면 멤버처럼 같이 밥도 먹고 진짜 말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찍었는데 이게 뭐 무슨 분쟁이나 이견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멤버들의 의견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밴드 생활을 시작하셨어야 할 테니까요. 훈조 씨와 하선혁 씨는 좀 이 상황이 당황스럽게 생각되진 않았나요? 밴드를 계속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다는 점이요? 저는 선택의 옵션이 없었어요. 일단 지망생이었고요. 뭐 그냥 재밌던데요. 기록이 된다고 하니까 불편하고서 이렇게 있었고요. 네, 지금은 누가 아무도 안 찍어서 이상해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제 멤버로 영입이 된 게 아니라 한 6, 7개월 정도 세션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감독님 뵀을 때 저한테 내가 이거를 찍고 있는 게 있는데 너는 최대한 안 나오게 찍을게. 세션이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그 찍는 거에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합주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막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그냥 하다 보니까 저도 한 1, 2개월 정도 저는 참여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막판에 이제 형이 카메라를 놓으셨을 때는 조금 아쉽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선혁 씨는 영화 언제 처음 보셨어요? 저 형들이랑 같이 그때 상암동에서 하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죠? 제천 하기 직전에 봤었던 걸로 기억해요. 영화제 네. 출범하기 직전에 상영 버전을 보셨군요. 네네. 어떻게 생각해보면 두 분께는 뭐 합주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밥 먹으면서 멤버들에 대해서 알아갈 시간이 충분하긴 했겠지만 약간 영상 자습서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 멤버들이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합주할 때는 어떤 모습인가를 좀 영상으로 빨리빨리 습득하면서 이 사람들의 캐릭터를 조금 더 파악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떠셨어요, 두 분? 그래서 저는 지금 빨리 그 뭔가 기록물이 나왔으면 하는 계속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가끔 좀 뭔가 저희도 계속 활동을 할 텐데 뭔가 분쟁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참고 자려고 이거를 집에 가서 다시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뭔가 잘못된 부분을 형들의 성향을 좀 더 알아가면서 고친다거나 아니면 형들에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천 이후에 직후에 감독님한테 계속 혹시 DVD는 언제 나오냐고 물어봤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훈조 씨는 어떠셨어요? 이 영화가 조금 참고서가 되던가요?
선고선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 그래도 되게 2014년도 겨울에 형들을 만나가지고요. 그 아주 처음에 시작은 모르지만 이제 한 3년쯤 보다 보니까 저거 안 봐도 이제 성격을 다 알 것 같고요. 실은 여기 안에 있는 거를 꺼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아마 블록버스터가 되지 않을까. 여기는 좀 이제 아쉽다기보다는 많이 톤 다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지금은 다 순한 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확실하게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되게 무서운 형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다른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멤버 영입되고서는 영화로 봤을 때 그 이미지랑 지금의 이미지는 완전 다르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갈재민 감독님께는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다큐멘터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고민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더더욱 고민이 됐을 것 같은 게 도대체 언제 카메라를 꺼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들을 촬영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화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첫 공연 때 마지막 촬영을 하셨던 걸로 짐작이 되고 이후에 그 수상 소감의 영상 덧붙이신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마지막 촬영은 언제였는지 궁금하고 그것을 마지막 촬영으로 잡으신 이유 또한 듣고 싶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할까 그런 고민은 뭐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공연, 그러니까 이 영화 버전에서는 이제 그 첫 번째 공연 끝나고 이제 시상 받고 이제 상 받고 이제 끝나는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다시 이제 밴드로 돌아가는 그 모습까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건 대천 영화제 버전이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편집됐는데요. 첫 번째 공연 끝나고 이들이 일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현재 소규모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그런 것들을 거기까지 이제 저는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밴드들이 어떻게 이제 그 일에 반응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제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시작부터 끝을 이제 거기서 이제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 공연 장면들은 오랜 기간 찍어서 그런지 점점 찍는 노하우가 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뭔가 공연에 대한 앵글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나아지고 발전되고 다양한 앵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공연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선택과 집중에 뛰어난 다큐멘터리이긴 하지만 멤버 개개인이 밴드의 모습이 아닐 때 어떤 모습들일까에 대해서 놀라울 만큼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들이 뭐 회의를 하는 과정이라던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과정들은 있지만 사실 다큐멘터리로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은 욕심 같은 것을 계속 휩싸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밴드가 합주하는 과정, 앨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만 집중해서 촬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개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촬영할까 그것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제 제가 이거 처음에는 제가 이제 기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 그러니까 제 대상하는 이 멤버들이 미화되거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격 다른 쪽으로 이제 미화되거나 어떻게 변화되는 것들이 저한테 그런 것들이 이제 작품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어떤 그런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조금 저는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개인 촬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고 관계되고 그런 것들이 제가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요? 어차피 영화에서 이제 상영이 되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텐데 제가 다른 어떤 이미지를 심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데이트 있으면 이제 학교실이나 공연이나 어떤 술자리 이들이 모여 있는 데서 캐릭터를 잡아낼 수 있고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면 좀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었고요. 네. 차성우 씨
씨는 사실 이 영화에서도 드러나듯이 마음고생을 정말 심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이 카메라가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힘이 됐을 것 같다는 짐작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계속 붕괴되고 와해되고 흩어져가는 멤버들을 모아서 밴드를 만들고 앨범을 내려는 자기를 지켜봐주는 누군가의 카메라는 계속 있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카메라가 좀 의지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막상 영화가 나오고 보니까 제가 성질내는 부분이 좀 많이 나와서 오해들을 하실 것 같고 생각보다는 부드럽습니다. 의식을 아예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도 뭔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같이 언쟁을 하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순간마다 약간의 의식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솔직한 제 그거 이야기고요. 사실 그럴 때마다 약간 어느 정도 쾌감 같은 것도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 화면에 되게 재밌는 게 담기겠구나 이런 네, 사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찍는 사람이 기대했던 부분이지도 않을까 은연중에 싶은데 어떠셨어요? 갈등이 생기면 사실 담는 입장에서는 뭐 묘한 쾌감 같은 게 사실은 찍히는 사람보다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드디어 하나 건졌대가지고 솔직히 들 것 같기도 하고 어떠셨어요? 그런 쾌감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가장 주의를 했던 게 이분들이 이제 승훈아 방금 의식했다고 얘기했는데 최대한 이분들이 카메라를 의식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더 표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때문에 저는 이제 쾌감도 있었지만 약간 몰래 훔쳐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최윤호 씨께 여쭤볼게요. 감독님의 카메라는 연습실에 늘 어떤 식으로 있었어요? 정말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의 촬영이었나요? 지방령 같은 분위기로 예, 항상 한 귀퉁이에 이렇게 와보면은 어디서 안 보이는데 계시고 약간 닌자같이 지방령 맞네. 그런 느낌이고 전혀 의식 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두 번 카메라 봤을 때만 좀 의식하고 그러니까 그 작품으로 하신다는 그 전환점이 되게 한 2년 정도 진행되고 그 무슨 사단이 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결심을 저도 이제 반신반의로 듣고 이랬던 상황이라서 계속 작업인 줄만 알고 그냥 형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형님 작업 신경 쓰지 말아야지. 혹시 멤버들에게는 지금 멤버 구성이 이제 완전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큐멘터리를 찍으면 또 다른 내용의 모노톤즈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기지 않을까 싶어요. 멤버들 혹시 인투 더 나잇 2를 제작한다면 기꺼이 촬영을 수락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내부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분씩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제2의 헬게이트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찍어도 뭔가 재밌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2집을 이제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또 앞으로도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씩 의견을 좀 한 얘기해주시죠. 분, 네, 어떨 것 같은지. 인투나잇 2가 나오면 어떻겠냐고요? 네, 꼭 이 제목이 아니더라도 뭐 제목은 바뀔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멤버로 모노톤즈 다큐멘터리가 촬영이 된다면 네. 그때 이게 인투 더 나잇 1이 마지막 장면이 저희 단독 공연인데 그때가 2015년도잖아요. 앨범이 나온 직후였는데 이제 앨범이 그 한 달 전 공연 한 달 전에 나와가지고 감독이 이제 더 안 찍으셔도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아직 모른다고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서 합류했고 또 영국도 갔다 왔고 생각해보면 재미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무슨 2집을 만들어서도 재미난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 좀 재밌는 상태가 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밴드가 항상 그런 에피소드가 많은 그런 조직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네, 언제나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에서 저의 비중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최선을 제가 주인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인공하시면 화 정도만 발사해 주셔야 주인공할 수 있거든요. 소영을 한 대 치면 액션으로 막 아, 저는 처음에 인스타나이트 이제 촬영할 때 당시에 재민 감독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그냥 찍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뭐 개판이고 맨날 술만 먹고 있고 1시간 연습하고 막 7시간 술 먹고 계속 막 하다가 기분 잡치면 또 술 먹고 막 계속 그래서 그때는 약간 좀 같이 밴드하는 느낌이었어요. 형도 같이 고생하고 뭐 지는 김은 같이 여기다 또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활동이 좀 이제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그게 그럴 힘이 무슨 의미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약간 불가능한 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했던 느낌인데 지금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하려면 아마 지칠걸요, 재민이 형이. 마지막 질문 하나만 감독님께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드릴게요. 이게 지금 90분이 조금 넘는 길이로 아주 압축적으로 편집이 됐는데 실제 촬영 분량이 어마어마했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나오던가요? 총 촬영 분량이? 저도 정확히 재보지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14년, 2013년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만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 분량은 좀 많아서 정확히 뭐 몇 시간이었다 그러면 좀 파악이 힘들죠. 그럼 그때그때 일어났던 촬영했던 습관들이나 이런 것도 메모를 해주면서 이거 이렇게 짚어가는 식으로 편집을 하셨어요? 어떻게 네, 했어요? 초반에는 그렇게 하다가요. 이제 세영이가 나가고 나서 그때 이제 저희 불합술해가지고 그때도 잠깐 이제 손 놓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런 의미로 저희 몇 번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매일같이 메모를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긴 편집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 받아볼게요. 모노톤즈 멤버들이나 오늘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보려고 대구에서 KTX 타고 왔거든요.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한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개봉을 제가 한 1년 넘게 2년 전부터 제가 기다린 것 같은데 이게 VOD로도 안 나오고 개봉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걸로 올라왔습니다. 영화를 보고 본 소감은요, 제가 보니까 그 훈조 씨를 되게 재발견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단하신 분 같고 차승우를 벼트낸 남자다. 저 사람 대단합니다. 원래 울트라 젠틀맨이었는데 진짜 울트라 젠틀맨이 그 훈조 씨가 아닌가. 차승우를 버터의 남자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 질문은 차승우 씨한테 하고요. 나머지는 그 밴드 멤버분들에게 공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모노톤즈의 팬이었고 과거에 이제 차승우 씨를 많이 지켜봤는데 과거에는 뭔가 이제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안 하고 말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조금이지만 이런 노력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이 음악을 하시면서 이제 재능과 음악의 그러니까 재능과 노력, 그러니까 이 예술가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5대5면 5대5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음악 시작하실 때와 지금의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예,
그 부분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그 팝 음악이 아니라도 대중음악, 그러니까 인디씬에도 어떤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팝 음악에만 트렌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디씬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디씬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어떤 트렌디함에 있어서 모노톤주의 어떤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팬이라고 밝혀주시긴 했는데 왜 이 영화 보고 싶으셨어요? 제가 저 갈재민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저분이 펑크 씬에서. 그래서 저도 한명의 그런 펑크 팬으로서 계속 이제 좀 저한테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거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 정말 너무 고마운 마음이네요. 대구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오셨다고 하니까 답변 잘해주셔야 되겠어요. 이따가 감사합니다. 질문을 되게 많이, 내용이 좀 이렇게 긴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부터 좀 답을 드려도 될까요? 마지막 질문이 뭐 이제 트렌디함에 대해서. 근데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소위 트렌디하다고 이야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들이 그거를 지금 행해가지고 그게 과연 새로운 것인가, 약간 그런 의문이 있고, 음악적인 취향이나 뭐 그런 쪽에서는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고 복고주의자이고, 그래서 옛것의 재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의 의미가 저는 그게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창 트렌디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고 뭐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지금 현재 하는 제 음악에 녹아내서 새로운 걸 뭐 만들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뭐 그런 현상으로서 그냥 바라볼 뿐이고, 저는 제가 앞으로 해나갈 또 다른 뭔가 세계가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처음에 음악 시작할 때와 지금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변화 같은 것들을 여쭤보셨죠? 확실히 같은 분야를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금방 빠지게 되고, 뭐 영화에서도 계속 이 단어를 제가 되뇌었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은 시간이 들고 있어요. 현재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도 2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1집은 좀 과분하게 칭찬을 받은 편이었고, 또 그만큼 무게도 더해져서 그간에 제가 20년 동안 해온 뭐 이제 커리어도 있고 조금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질러버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요새도 뭐 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고 정서가 불안정합니다. 예. 노력이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재능과 노력의 비율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형을 직접 얘기하기 좀 쑥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버온 3년간의 승우 형의 노력과 재능의 비율을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 저는 이 영화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페달 이렇게 막 소리 바꿔가면서 들어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혼자 합주실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장면도 있고, 그게 단지 외롭고 쓸쓸한 영혼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노력파예요.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1집 녹음을 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밤에 둘이 이렇게 새벽까지 기타 솔로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막 건방지게 형 다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한 솔로를 한 14시간 정도 녹음한 적이 있었는데, 참 보면 웃기는 거잖아요. 20년 음악한 형한테 갓 음악계에 발을 들여놓은 제가
다시 합시다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도 한 번도 저한테 야 그만해라 뭐 이런 것도 없고 이놈 봐라 이런 것도 없었어요. 되게 합리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노력하는 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능이 얼만큼 있던 간에 어쨌든 제가 옆에서 봤던 형의 비율은 늘 약간 9 이상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기실 같은 데에서도 이제 공연 전에 임박해서 가장 먼저 악기를 잡는 사람은 늘 승우 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집도 잘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제가 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재능의 비율이 더 높아야 덜 불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솔직히 못 미치는데 노력만 한다고 해서 뭐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재능이 받쳐주지 않는데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도 안 되면 너무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재능의 비율이 더 높아야 조금 더 이상적인 밸런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 뭐가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까 대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재능과 노력이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분으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으로 판명됐어요.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부에서 홍동을 하고 합니다. 어디서 오셨다고요? 부부. 저 지방인 줄 알고. 네. 영화 잘 봤고요. 잘 준비하셔서 소포모닉스 잘 했으면 좋겠고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 밴드에 있을 때는 일찍이 되게 더블 시트였잖아요. 준비하는 기간은 되게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집을 샌리스트 목록을 짜실 때 이 음악을 골라 1집의 첫 번째 앨범으로서의 들어갈 음악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뮤지션한테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부부랭이는 20년이 되었고 전 밴드가 만들었을 때 같이 시작했던 갤럭시 같은 경우는 10년이 되었는데 최근에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신 걸 보면은 모노톤즈가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노톤즈가 오래 갈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같이 노후 대책을 보여주시고. 뭐 따로 준비하는 건 없고요. 밴드 생활을 좀 그래도 단연간 해보다 보니까 밴드가 이제 오래 가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만남이 잦아야 되고요. 만남이 잦으려면은 서로 뭔가 속내 같은 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사람들한테 좀 칭찬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밴드로서도 힘 빠지지 않고 계속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하셨던 질문이 뭐였죠? 그 세트리스트 짜실 때 어떤 기준을 선택하셨는지. 1집 앨범 그건 뭐 따로 어떤 기준이 정해졌었다기보다는 이제 곡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한 대에 나 보니까는 뭔가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앨범이라는 게 한 곡마다의 유기적인 흐름이 그 앨범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속이 되는 곡들이 앨범의 수록곡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기준이라면 기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앨범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수록곡들. 그렇게 해서 순서 같은 것도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남성 팬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좋아하시나요? 밴드를 한다는 게 불안이라는 감정이랑 항상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밴드 하세요? 그래서 취미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많이 만나려고 해요, 멤버들이랑. 네. 그런데 이제 마음처럼 잘 되고 좋은 감정으로 합주나 공연을 할 때가 있지만 그만큼 저 혼자 집으로 돌아갈 때 제 생각이 드는 감정이 불안한 감정이 좀 많이 들어요. 연습하세요, 연습. 그래서 이제 연습은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 계실 때 이제 밴드가 마음처럼 안 굴러간다던가 이제 꽉 막혀 있다는 기분이 드신다면 저 어떻게 혼자 이제 컨트롤 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컨트롤 뭐 한다고 속 시원하게 되지도 않고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도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인데 뭐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밴드 활동을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일희일비의 끝없는 루틴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 딱히 하다 보니까 애를 쓰지 말자 약간 그런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 상황 자체를 또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은 뭐 재밌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재밌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사 선생님 좋은 말씀.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원해 볼게 마이크 드릴까요? 여성 관객분 네 질문 하나 받아보고 뒤쪽으로 드릴게요. 네. 저 재밌게 잘 봤고 현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초반에는 예전에 보컬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사순의 페르소나나 혹은 제가 보기에는 모노톤스라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 개의 보컬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보컬을 뭔가 찾고 있는 보컬의 모습이 딱 정해져 있는 그 느낌? 근데 그렇게 해서 보컬로서 나중에 들어오셨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노톤스라는 세계에서 적응을 하시고 지금은 혹시 자기의 색이 이런 모노톤스라는 그룹에 많이 반영이 되고 그렇다고 느끼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솔직하게 답을 할게요. 아마 저기 등장했던 모든 보컬들이 아마 비슷한 마음이었을 건데요. 음악을 하면 자기 스스로를 뮤지션이나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고 펼쳐나가는 세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 프론트맨이라는 포지션 이 자체가 되게 엔터테이너 같이 느꼈어요. 그리고 인디 음악이랄까 로큰롤 좋아하는 그런 세계로 살다 보면 엔터테이너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충돌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게 어려웠지만 이제는 예전 같으면 팀 내에서 뭐 승우 형은 노래를 만들고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는 분이니까 아티스트고 뭐 웅노 형 같은 경우에는 막 키보드 연주도 하고 드럼 연주도 하니까 뮤지션이고 그럼 나는 그 아티스트와 뮤지션이 되지 못하는 엔터테이너의 어떤 운명을 갖고 모노톤즈를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지만 같이 연습을 하고 앨범도 만들고 같이 술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요소들이 다 각자 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임하고 있고 저 안에도 조금의 아티스트를 모노톤즈에 양념을 치고 있고 그리고 엔터테이너로서의 양념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멤버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조금 더 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진짜 그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또 맨 뒤에 계셨던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영화 잘 봤고요. 그 베이스를 맡고 있었던 박현준 씨가 좋지 않게 나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감정이나 모노톤즈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그 박현준 씨랑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1집에 그 앨범 커버가 어두운 밤에 복숭아 엄청 거대한 복숭아가 딱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박현준 형님 언급이 나왔는데 뭐 극 중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뮤지션으로서 되게 존경하는 형이고 인간적으로서도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한 배에 탈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뭐 이걸 억지로 같이 가져갈 수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먼저 탈퇴하시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뭐 붙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가시고 나서 간간히 이제 소식을 듣긴 하는데 계속 본인 좋아하시는 술 많이 잡수시고 잘 지내시고 계시다고. 근데 저는 현준이 형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되게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홍대에 적을 두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뭐 마주칠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웃는 낯으로 그냥 잘 지내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부언을 좀 하자면 극 중에 등장했었던 저희 전임 보컬 김세용 군한테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뭐 실로 오랜만에 그런 문자가 왔는데 문자 서로 주고받기를 했습니다. 한 3년 만인가 2년 만인가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 건데 서로 뭐 그런 소소한 얘기들을 하다가 서로 잘 지내느냐 뭐 똑같이 뭐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 김세영 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싱글 발매한 것도 제가 잘 들었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문자 이제 오가다가 말미에는 제가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좋아하는 음악 해가지고 팔자 바뀔 거 아니니까 뭐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자, 재밌게 살자 이렇게 뭐 문자를 주고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왔어요. 그리고 앨범 재킷에 거대한 복숭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셨죠? 그 복숭아는요 미술가 양아치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작품 중에서 한 컷이에요. 사진 작품이고 그분 작품 중에서 예전부터 이제 눈길이 가던 그런 작품이었고 뭐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인투 더 나잇 그 어감이 주는 느낌이랑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뭔가 밤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자켓을 작가님한테 좀 써도 되겠냐고 그렇게 여쭤봤었고 흔쾌히 그걸 수락을 해주신 거예요. 원래 양아치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 주신 관계분 계세요? 네, 맨 앞줄에 계신 관계분요. 영화에서 차차가 차승우님이 그 내가 좀 힘들게 하냐? 라는 대사가 저는 되게 좋았는데 같은 문제로 사람들이 반복적인 떠남을 보면 너무 괴롭잖아요. 나한테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차차한테 옥노님이 되게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짧게 해야 되니까 차차에게 옥노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 장면이 이제 대상 받으셨을 때 그때 차차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준비한 건지 네. 아니면은 정말 그 수많은 밤들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네, 뒤에 질문부터 받아서 그 준비를 했어요. 수많은 밤 이런 멘트요? 사실 준비를 안 했었는데요.
옥노하고 저하고 이제 시상식장에 찾아가면서 택시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날따라 택시 안에서 할 것도 없고 해서 그래도 좀 짤까 부다리를 그 전화기 메모장에다가 어느 정도의 맥락은 적어놓고 맥락을 정해놓고 애들이 플러스 해가지고 부상 소감을 이제 말한 거였습니다. 그 맥락 적은 거 제가 봤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좀 다르게 하셨어요. 임프로비제이션. 예, 즉흥 연주에 능한 이제 어느 정도 맥락은 정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옥노에 대한 거였는데 가장 멤버 가운데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항상 하고요. 그리고 되게 흥분하기 쉬운 스타일들인데 거기서 항상 가교 역할을 하고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밴드에 있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약간 기대고 싶은 그런 면도 있어요. 가슴이 넓은 친구고 그래서 간호사?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주사도 좀 놔주고 왠지 반대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태웅님에게 차승우라? 아니,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베이시스트로 있던 박현준이라는 형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랑 같이 밴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 지켜보면서 그분이 좀 과격하게 노는 그런 분위기에도 이제 계속 옆에 계속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아까 훈조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동안 밴드 두 개를 하면서 이제 느끼신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멤버들한테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 되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제 지금 영화로 또 이제 한번 또 봤더니 또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제 인생에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힘들진 않아요. 네, 저희 자리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요. 최영무 씨부터 감독님까지 마지막으로 관객분께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할게요. 여기 오늘 인투 더 나잇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개봉할 때 또 괜찮으셨으면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갈재민 감독님 차기작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DVD가 나오면 함께 사러 갑시다. 영화에 실내 흡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이제 실내 흡연 안 됩니다, 여러분. 음주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모노톤즈 많이 응원해주시고 인투 더 나잇 사랑해주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밴드 모노톤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